하는 일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잖아요. 근데 가치를 알았으면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치와 액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거든요. 저희 박지안 사장님 모실 때 큰 함성 박수 부탁드립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리치현대에서 사업하고 있는 박지안입니다. 네. 네, 저희 스폰서님은 백만장자 EBA이신 박정아 사장님, 그리고 상위 스폰서님께서는 500만장자 프렌덴셜 앰버서더 이성숙 사장님이십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아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제가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네요.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되게 반갑고, 저도 어저께 조금 이렇게 설레이면서 왔어요. 밤에 자기 전에 마음이 좀 이렇게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되게 이렇게 알고 있는 친숙한 그룹에 오니까 마음이 좀 그랬어요. 오늘 저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의 강의가 사업에 박차를 가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크게 나아가는 그런 에너지가 되셨으면 좋겠고, 조금 루즈하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자극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 힘든 분들한테는 위로가 되는 그런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렇게 세 가지 과정들을 다 늘 겪으면서 비즈니스를 하거든요. 근데 모두 다 되게 행복해요. 예전에 처음에 뉴스캐널과 할 때는 잘 될 때가 되게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행을 이제 조금씩 1, 2년 하다 보니까 모든 과정이 다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즐기고 있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떨린데 사장님들 얼굴 보니까 좀 많이 편해졌어요. 진짜 떨렸어요, 저. 아직도 이렇게 떨려요. 언제쯤이나 이게 안 떨리고 진짜 막 멋있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우선 시작에 앞서 저희 그룹방이 얼마 전에 파트너 사장님께서 이제 막 BR이 되신 분께서 영상을 하나 올려주셨는데, 그 영상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치, 그냥 이거 아닐까?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영상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인생사진관입니다. 어떤 사진 찍으러 오셨죠? 어머니 여권 사진. 이민 가기 전에 연애할 때 그냥 마지막 사진? 인생 사진이요? 수십 년 후로 분장을 해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벤트 같은 거 어때? 저희야 뭐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몇 년 후의 모습이 궁금하신지 좀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한 30년 하자. 그럼 30년 후 사진을 괜찮겠어? 멀리 가. 자, 이제 서로 돌아보실까요? 됐어? 너무 속상해. 못 보겠어. 이렇게 들고 있어. 나이 먹어도 이렇게 곱네. 진짜 할머니 같지? 고생 많이 했나 보다. 이상해. 나 진짜 웃길 줄 알았거든. 와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하다. 아버지 닮았구나라는 생각이 그냥 그대로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살짝 미소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0년 후, 뭐 20년 후, 40년 후에 대한 모습을 생각해 본 적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어떻게든 내가 건강해서 좀 더 오래 지켜줘야 되겠다. 근데 진짜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진짜 들어요. 주름 하나라도 진짜 곱게 더 챙기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사랑하는 사람과 더 오래 있고 싶다.
건강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같이 뭔가를 해야 된다면 또 제가 건강해야 엄마한테 더 이것저것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인생사진관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걸 보면서 사장님 되게 세월이 빠르잖아요. 되게 빨라요. 아직 여기 20대 되게 많으시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오 달라. 20대 아니면서 저랑 이면사의 동갑이에요. 네, 친구 79년생이에요. 아니 다 20대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공감이 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확 공감되거든요. 왜냐면 나이가 이제 안 어려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뉴스킨을 시작할 때는 그런 거 잘 몰랐는데 점점 진행을 하면서 이런 영상을 보면 정말 뉴스킨을 잘 선택했지. 아 정말 나는 미래를 그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노후가 두렵지 않아서 좋다. 준비할 수 있어서 좋다. 그리고 계속 깨어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있다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뉴스킨을 만난 거에 대한 게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저는 누구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뉴스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예. 나의 그 비전을 보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거를 미리 예견하시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공감하고 싶었고요. 지금 요즘에 쇼더 플랜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쇼더 플랜 파란 책에 맨 뒷면에 보시면 이게 뉴스킨의 가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글인 때도 좀 공감이 돼서 제가 올려봤어요. 어느 날 제가 쇼더 플랜을 그날 한 날 밤에 책을 이렇게 가방에서 짐을 꺼내면서 정리를 하면서 딱 이걸 보면서 어머 이 뒤에 이렇게 기가 막힌 글이 있었어? 앞으로 쇼더 플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한번 읽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좀 의견 물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하루에 주어지는 24시간 동안 우리에게는 내키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수면 시간, 통근 시간, 근무 시간 등을 빼면 당신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남는 시간은 고작 한두 시간이 아닐까요? 그러면 그 자유로운 시간을 마음껏 누릴 만한 돈은 있나요? 이 말이 되게 부드러운데 되게 기분이 나빠요. 그죠? 아니 뭐 되게 부드럽게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좋으면서 나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사무실이 필요 없고 시간에 얽매지도 않으면서 원하는 삶을 실현하게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치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가 오늘 7가지의 가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눌 텐데 첫 번째로 제가 바라보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치는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끊임없이 온다는 게 되게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제가 회사 다닐 때에는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요 그냥 인생의 기회는 언제나 있어요. 언제나 있는데 조민희 사람도 친구인데 갑자기 반가워갖고 나도 모르게 여기 에이스 리더 스쿨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죠? 네. 반가워. 왜 동기예요. 저희 비슷하게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반가운 그런 친구 중에 한 명이에요. 소중하고 이제는 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살다 보면 그 기회는 수시로 오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애기한테서도 올 수 있고 사람한테서도 올 수 있고 책 한 권으로도 올 수 있고 여행을 가서도 올 수 있고 기회는 계속해서 오는데 그 기회가 부와 경제적인 부와 시간을 받쳐주는 기회 많지 않거든요. 네,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기회는 진짜 이 숫자가 받쳐주는 기회는 많지 않아요. 이 숫자가 받쳐준단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시죠? 많지 않아요. 근데 뉴스킨은 이런 기회가 평범한 저한테도 있다는 게 너무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이런 백만장자라는 단어? 부자? 아예 논하지도 않았어요. 없던 단어였어요. 제 인생에 없던 단어였어요. 그냥 조금만 삶이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인생이 바뀔 만한 단어를 사용해 본 적 없고요. 성공은 그냥 하고 싶다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가까운 단어는 아니었거든요. 내 사업은 사업 얼마나 어려워요. 꿈도 못 꿨지, 그죠? 그리고 저를 끊임없이 바꿔 나갈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기회를 계속 만난다는 게 되게 좋고요. 제가 뉴스킨 처음 시작할 때의 모습을 보면 지금과 비교를 했을 때 그땐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었나 싶어요.
그렇게 그냥 먹고 자고 친구랑 영화 보고 그 사람이었나 싶어. 어디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동물과 다른 점은 그거 하나? 그거 하나였던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진짜 뉴스킨으로 사람이 조금씩 되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일인 것 같아. 이 기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유선인 스폰서님이 한번 특강을 여기서 한 적이 있으세요. 그때 제가 마음이 좀 힘들 때였어요. 왜 힘들었냐면 조금 비즈니스가 제 마음처럼 잘 안 되고 막 잘하고 싶은데 막 뉴스킨처럼 잘하고 싶은 일이 없잖아요. 아니 무슨 일이 질리지가 않아. 저는 그만두는 사람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만두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일을 알고 그만두지? 이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만둘 수가 있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질리지가 않는데 왜 그만두는 거야 도대체. 저는 아무튼 뉴스킨을 하면서 끊임없이 되게 잘 되고 싶은데 그때는 좀 마음이 힘들었어. 근데 그 힘듦도 즐기거든요. 근데 즐기는데 좀 힘든 거야. 막 이렇게 막 마음이 속으로 울고 있었어요. 겉으로 내색은 안 했지만. 근데 이제 유선인 사장님이 막 강의를 하는데 이제 너무 잘 되고 싶잖아. 잘 되고 싶으니까 내가 타이밍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갖고 자리가 막 뒤까지 막 입석까지 다 찼어. 막 그래서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파트너들이랑 그때 이제 저의 리더십에 조금 뿌듯했어요. 저의 이제 조금 작은 리더십에 뿌듯했던 게 이 뒷자리에서 막 이렇게 서 있거나 밖에 나가 있던 파트너들을 다 불러가지고 여기 다 앉았거든요. 저희가 맨 앞에 다 앉았었어요. 여기 다 앉아. 그냥 앉으라고 해서 다 앉았어. 앉아갖고 인선인 스폰서님 콧구멍 보면서 강의를 막 듣는데 그날 갑자기 강의를 막 결정적으로 하시다 그냥 기가 되게 좋으시잖아요. 막 하시다가 막판에 딱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그렇게 인생을 바꿀 만한 기회를 많이 만나셨어!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갑자기 나한테 하는 얘기다 이거는. 원래 그래 원래 무슨 얘기하면 나한테 하는 거 같잖아요. 막 그래갖고 진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그렁그렁 줄줄 흐르는 거야.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그래 지안아 네 인생에서 이 인생을 바꿀 만한 기회를 네가 많이 만난 적이 있니? 딱 저한테 이 질문을 하면서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게 뉴스킨 네트워크 마케팅이 말하는 가장 큰 가치가 아닌가 싶어요. 두 번째는 뭐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죠? 당연히 이해하고 있는 시간의 자유와 경제의 자유. 이 두 가지를 가지기 위해서 권리소득과 레버러지가 필요한데 이 레버리지가 뉴스킨 안에는 있다는 거. 그게 진짜 큰 매력이죠. 또 이게 사람의 꿈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게 욕구에 따라서 다르게 이룰 수 있다는 게 되게 매력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성공하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우리가 인정을 좀 해야 되거든요. 저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파트너가 왜 미팅을 빼먹지? 미팅을 빼먹으면 이 권리소득이 안 되는데 왜냐면 내가 CEO로서 내 사업가로서 내 미팅에 내가 안 가는데 누가 내 그룹 미팅에 오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파트너들의 동기부여나 에너지를 유지시킬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권리소득이 빵이야 빵.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가 됐기 때문에 파트너한테 막 사장님 미팅에 안 참여하시면 저 사장님이랑 1대1 미팅 못하겠습니다 막 이러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사람 다 보낼 일이었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많이 보내기도 했지만 근데 이게 권리소득하고 레버러지를 딱 이해할 때 사람마다 꿈이 다르다는 거를 처음에는 인정하고 시작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뉴스킨 사업은 사람 담는 비즈니스라고도 하잖아요. 사람을 담을 때에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걸 수용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배가 크면 클수록 굉장히 좋겠죠. 내가 배라면. 그 큰 배에 되게 많은 사람들을 담을 때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 누구는 그냥 내가 좋아서 하고요. 그냥 스폰서가 좋은 거예요. 그런 경우도 진짜 있잖아요. 그래서 하고 누구는 그냥 월 20만 원 버는 게 행복해. 누구는 인생을 바꿀 기회를 만났어.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양함 속에서 이 일은 비즈니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성공하는 쪽으로 모든 게 포커싱이 되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돈 못 버는데 위에만 있으면 안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은 비즈니스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성공하는 쪽으로의 그 비즈니스 미팅 방향이나 문화가 흘러가는 게 좋아요. 그런 데에서 즐기는 분들이 그냥 즐기시면 되게 좋아요. 근데 가끔 이렇게 되게 욕구가 작은 분, 욕구가 큰 분을 흔들거든요. 그래서
욕구가 크신 분들의 그 성공하는 방향 쪽으로 조직이 흘러가는 게 그 굉장히 세게 흘러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얘기하고 싶었고, 권리소득하고 레버러지가 된다는 게 뉴스캔의 정말 큰 매력이죠. 전 이것 때문에 뉴스캔 했어요. 네. 저는 저를 잘 이렇게 막 얘기 만나다 보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되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세요. 뭐, 아, 되게 감성적이에요, 사장님. 되게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잘 웃으셔서 좋아요 그러시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거는 제가 추구하는 저의 그런 브랜드 가치거든요. 아, 사람들한테 나한테 나쁘게 하는데 악하게 하면 되게 별로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너 있게 해주는 게 굉장히 좋은데, 그치만 저는 되게 그 수학적인 사람이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돈 안 되면 안 해. 그러니까 되게 반전이죠. 실망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친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 지아나, 너 뭐지, 나랑 쇼핑 갈래? 이래. 그래서 살 거 없잖아? 살 거 없으면 거기 가서 행복을 찾아야 돼. 살 게 만약에 없어. 그러면 내 친구가 가고 싶어 하는구나. 이걸 내가 해주면 친구와의 사이가 더 좋아지겠지. 이런 일이 있잖아. 그런, 그러니까 이기적이진 않은데,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아무튼? 좋은 계산적인 것 같아. 예. 그래서, 그런데 이런 건 있어. 친구랑 어릴 때 저희 삼총사, 이제 중고등학교 때 친구는 3명인데, 3명 중에 지금은 2명만 친하지만, 3명에서 한 명은 여행을 딱 가요. 그러면 정말 마지막 날 생각도 안 하고 써. 돌아오는 날까지 생각도 안 하고 써요. 첫날부터. 막 사줘. 커피 내가 살게 막 이러고, 아이스크림 야 맛있겠다 3개 먹자 이러고 해외여행 가면 막 그렇게. 그럼 저는 그거 보면서 제가 돈이 있는 거 계산 안 하셨나? 좀 얻어먹으니까 좋죠. 그치만 저 후폭풍을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은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고 난 다음 마지막 날 때면 어이없이 내가 사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그러니까 수치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뉴스캔 비즈니스는 수치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업이잖아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게 나한테 이득이 될지를 생각을 안 하고 만약에 움직이면 굉장히 이렇게 울게 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권리소득과 레버러지가 된다는 거, 이거를 이해하시고 뉴스킨을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하셨으면 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내가 아직 뭐가 매력인지 모르겠어 이러면 이게 이해될 때까지 강의를 듣는다던가 스폰서님과 소통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왠지 아세요? 내가 이걸 이해 못하면 그만두기 굉장히 쉬워요. 네. 왜냐면 만약에 이 탁자가 사람이라고 했을 때 저를 기분 나쁘게 했어요. 이것도 이해 못했는데 사람 기분 나빴잖아. 그만두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얇고 가볍게 뉴스킨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기에는 너무 큰 비즈니스고 굉장히 멋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시작하고 끝까지 완주하는 모습에서도 정확하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를 할 건지에 대한 꿈과 계획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뉴스킨 사업의 매력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치는 권리소득과 레버러지. 네. 이 수입, 세상의 모든 소득이 다 수입에 머물러 있는데 자산을 벌 수 있는 일이 평범한 사람이 정말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근데 제가 사업을 초창기에 시작할 때보다 지금은 조금 사회적으로 위치 있는 분들이 소비자로 많이 생겼거든요. 네, 지금 많이 생겼어요. 근데 저한테 이제 한 달에 한 1000에서 1000몇백 정도의 볼륨이 뜨시는 대표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도 그렇고 제가 조금 성공한 분들과 대화를 나눴을 때 놀랐던 게 뭐였냐면, 들어오는 경제적인 채널이 한계가 아니야. 절대 한계가 아니에요. 여기 있죠. 이 B에서 I가 왔다 갔다 해요. B에서 I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이게 서민은 저 E하고 S를 이루려고도 아둥바둥 하는데 부자들 정말 똑똑하다. 소득이 B에서 I가 왔다 갔다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 부자가 할 수 있는 이 소득을, 그런 얘기를 상대한테 평범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런 얘기를 막 할까요? 대화가 안 통하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말 매력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뉴스킨을 올바르게 하고 있으면 이런 분들과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고 이렇잖아요 언니. 이럴 때 언니는 어떻게 했어요? 이런 얘기도 하고, 사람이 힘들 때 언니는 어떻게 했어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때 그 언니가 해주신 얘기가 있었어요. 정말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제 사람을 이해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관계 비즈니스잖아요. 근데 너무 힘들 때 언니가 이러는 거야.
지안아 힘내. 야 저 뭐야 저기 밥 맛있게 먹고 힘내. 그래서 내가 언니 진짜 언니는 이럴 때 저는 즐기고 있지만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진짜 마음이 아프다고 막 그랬더니 야 그러니까 그렇게 왜 사람이 구성원이 있다는 걸 이해해야지. 다 너 같지 않아. 누군가는 너처럼 막 꿈이 크고 잘하고 싶고 막 이렇게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누군 또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런 걸 이해하면서 언니 같은 사람이랑 노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이랑 풀고 힐링하는 거야. 근데 그 말이 그날 되게 위안이 됐어요. 데이트하고 집에 오는데 집에 다음 약속으로 가는데 와 진짜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언니는 또 더 기업인들과 그런 얘기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되게 큰 매력인 것 같아. 자산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산을 가진 사람과 얘기를 논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시간의 경제적 자유를 그걸 만듦으로써 누릴 수 있다는 게 진짜 큰 매력이죠. 평범한 사람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소득이에요. B하고 Y는. 아니 쳐다도 안 봤던 영역이지. 근데 뉴스킨 하면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뉴스킨으로 똑같이 4개의 그런 소득을 만들어 가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나만의 가게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어요. 나만의 가게에서 저는 콜드를 요새 해요. 콜드를 하고 있는데 콜드를 할 때 사장님을 딱 만났어. 언니 지금 가게 하시잖아요. 가게 되게 잘 되시는데 저는 언니는 이렇게 가게에 계시지만 제가 이렇게 언니한테 올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온라인으로 가게가 돌아가요. 지금은 한 개가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관심 가져. 그치만 관심 없죠. 그렇게 막 하시잖아요. 근데 이 온라인으로 가게가 돌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매력이라면 이 가게를 일단 하는 것도 쉽지 않아. 그죠? 가게 이거 작은 거 하는데도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요. 요새는 평균 1억에서 3억은 기본 들어갈 것 같은데 1억에서 3억의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 가게를 하면서 또 365일 가게에 있어야 돼. 사장이 없는 가게 바로 펴놔요. 왜냐면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은 가게에 들어간 사장이 누군지 알아보거든요. 우리 알아보죠. 전 진짜 알아봐요. 내가 맞죠? 그래? 아닌 것 같은데 결국에 맞았어. 왜냐면 약간의 선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알아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게에 365일 있어야 돼.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 대리점일 때부터 벌써 권리소득이 돌아가잖아요. 권리소득은 뭐냐면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내 몸을 쓰지 않아도 돼요 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만들어 놓은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내 몸을 쓰지 않아도 돼요. 이 뜻이에요. 그래갖고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제가 친한 언니가 옷가게를 하는데 언니가 저랑 점심을 먹을 때는 문을 잠가놓고 점심을 먹으러 가. 그러면 막 급하게 빨리빨리 먹는 거죠. 음식 늦게 나면 막 불안해하고 막 먹다가 소비자가 전화가 왔어. 어디야? 가게 없었어? 그러면은 먹다가 나 잠깐 갔다 올게. 얼른 뛰어가. 막 얼른 뛰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권리소득이 왜 만들어지냐면 제가 얼마 전에 그 조비처 스포너님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파트너들이랑 같이 이렇게 빵이랑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얘기를 막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다른 대표님 지인 전화가 온 거야. 박 사장 잘 있었나? 이러는 거고 내가 네? 잘 계셨어요 대표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랬더니 나 지금 삼성동 가는 길인데 이러는 거야. 그건 본사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갖고 그럴 때는 이제 본사 간다는 뜻이었고 제가 본사 가세요? 했더니 그랬어.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근처에 있어서 만약에 지금 미팅이 없으면 가면 될 텐데 미팅이 있어서 대표님 어떡하죠?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럴 때에 미팅하고 이 소비자하고 약속이 있잖아요. 미팅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에 저 바로 갈게요. 맨날 이런 사람보다 대표님 어떡하죠? 제가 너무 챙겨드리고 싶은데 지금 미팅이 있어갖고 조금 있다가 다시 연락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왜냐면 내 일이 더 소중하니까. 나한테 너무 감사한 분이지만 내가 어떤 게 중요한지를 지금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표님한테 미팅 중인데 어떻게 하자 했더니 아니야 내가 박 사장 와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고 본사가 몇 시까지 있을지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때 6시 20분이었거든요. 그래서 7시까지 합니다 그랬더니 알겠어 그럼 미팅해. 요새 일 잘 되지? 이러면서 수고해 이러고 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달려갔잖아. 옷가게 하는 언니처럼. 근데 가고 난 다음에 진일러진 받지. 얼마 샀나 그랬더니 80만 원씩 샀더라고요. 이런 일이 뉴스킨입니다. 이런 일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게 하나를 하더라도 권리만 잘 만들어 놓으면 내 친구와 밥을 느긋하게도 먹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치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투자를 하려면 이제 투자가 가장 센 영역이잖아요. 이 네 가지 중에서 투자는 내가 만약에 이 건물을 이 건물을 샀을 때 잘 샀나 못 샀나 고민되는데 내가 뭐라 그럴까 이걸 데미지를 감당할 수 있어서 사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때 만약에 내가 평생에 걸쳐서 3억을 모았어. 3억을 모은 사람이 건물 잘못 사면 어떻게 해요? 나 망하는 거지. 그래서 투자 아무나 하면 안 돼요. 흉내냈다 큰일 나. 근데 샀는데 잘못 샀네 라고 했어. 좋은 경험이네 라고 하고 그 다음 달에 소득이 또 나와야 돼. 그래야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중에 리더분들은 좀 큰 리더분들은 투자 쪽으로 나중에 많이 넘어가시더라고요. 네, 유선인 스포너님도 건물 많이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유선인 스포너님이 노현동에 건물을 하나 샀거든요. 경찰서 있는데 아세요? 그 건물을 판 사람이 건물 한 동을 판 사람이 제 소비자예요. 네, 아까 그 대표님 점심 먹었어 이렇게 그 얘기했던 대표님 그분이 유선인 스폰서님 그거야. 그래가지고 인연이 참 희한하게도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유선인 스폰서님 가끔 그래요. 뭐라냐면 지한사장 그 고대표 사업하나? 그래서 아니 돈 많아 자기 돈 잘 되고 바빠가지고 안 할 거야. 날 한 번 미팅 시켜줘 맨날 이러세요. 네. 아무튼 그러시는데 이게 시간의 자유와 경제의 자유와 이런 소득을 만들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이고요. 세 번째는 평범한 사람이 배움과 성장을 통해서 비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 네, 저는 LOI 스쿨이라 이렇게 신규 초대되신 다음에 애프터 할 때 가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언니가 이 일을 선택하면 언니가 선택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는 거지. 내가 여기까지만 할게요라고 마음 먹는 거지. 이 교육 시스템의 이 시스템은 100%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 되어 있어요. 내가 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마이크 잡고 막 말하는 사람이었겠어요? 절대 아니었어요. 저희 여기 안에 리더스쿨 예전에 친구분들, 담임 선생님들 같이 지인이었던 분들이 많아가지고 얘기하자면 1분 스피치, 2분 스피치 같은 거 했거든요 예전에. 근데 그거 할 때 정말 이 나대지 말아야 되는 심장이 어쩜 그렇게 나대는지. 근데 막 손이 막 이렇게 했나 봐 이렇게. 근데 진짜 안 그랬을 것 같죠? 근데 진짜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게 그때 이제 뉴스킨 사업을 하고 알게 됐죠. 이 안에 시스템의 교육 프로그램이 사람 하나를 굉장히 비범하게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구나. 이걸 느낀 게 뭐였냐면 이 강의장에서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저는 이제 한 분 한 분 지금은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못 봤거든요. 앞에 한두 칸 봤어. 근데 이 대중력이라는 게 기라는 게요 키워져요. 기가 되게 많이 키워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세 사람도 보게 되고 이렇게 선명도 막 이렇게 보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대단하다. 진짜 한 사람 하나를 비범하게 만들어 버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 안에 비범함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만난 거죠. 근데 꺼내질 시기가 편차가 있는 거예요 개인마다. 네. 그럼 빨리 이제 꺼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교육 시스템이 매력이고요. 네 번째는 지금 이건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공감하고 싶어서 넣어봤어요. 급변하고 있어요. 시대가 엄청 빠르거든요 지금.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일반 회사 다니는 분들도 이제는 용어를 알 정도로 되게 많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직업이 종말된다는 이 책 안에 여기 이 항목을 보시면 당신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최소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산업경제에 있고 규정을 따를 거다. 가운데 있는 일은 지식경제에 계신 분은 규정을 따를 사람을 지정하는 사람. 그 세 번째, 최대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창업을 하고 있고 규정을 선택하는 거야. 네, 그래서 이 세 번째에 있는 게 지금 자기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해갖고. 위에도 나와 있어요. 적어도 4년제 대학을 나오고 평범한 직장에 들어가 평생 다니던 그런 시대는 완전히 같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적어 지금은. 졸업생이 더 많아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 그런 영상 봤죠? 막 이렇게 왜 토마토의 껍질을 벗기는 수술 실력. 와. 사람은 컨디션에 따라서 틀릴 수 있고 노화가 오면도 변할 수 있는데 기계는 오차가 없잖아요.
저 같아도 기계 의료기술이 안정화돼 있을 때는 사람한테 안 맡길 것 같아요. 오히려 의사가 더 불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고 향후 얼마 후에는 2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잃어버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로봇가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이용하는 많은 곳들이 되게 빠르게 그 무인화되고 있는 거 아세요? 와, 영화관부터 시작해서 영화관 매점도 무인화됐던데요. 메가박스 가보셨어요? 그 팝콘 사는 것도 이제 무인화됐어. 그런 거 빠르게 변하는 거 보면서 저희는 이제 네트워크를 하니까 그런 거를 이해하고 있죠. 와, 진짜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마지막 표가 되게 동기부여가 되실 것 같아요. 1차, 2차, 3차를 지나서 4차 산업혁명을 지금 맞이하고 있잖아요. 제약 요인이 이때에 성공하는 방법은 창업가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창업가 정신. 네, 지금 SNS에서도 1인 기업이 핫하죠. 인플루언서가 1인 기업이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창업가 정신, 그리고 경제 유형은 창업해야 성공한다. 시스템적 사고를 갖고 있어야 된다. 네, 자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으면서도 자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뭘 원하는지 알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혁명은 비즈니스가 대세인 세대인 거예요. 근데 와, 저 맨 처음 뉴스킨 사업을 강의를 막 들을 때요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되게 많이. 근데 그때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막 이런 얘기 할 때는 그냥 그렇게 많이 강하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진짜더라고요. 되게 빠르게 말하는 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더 보면 이제 직장 없는 시대가 왔어요 이미. 그래서 10년 후 세계 인구의 절반이 프리랜서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업자. 세계 인구의 절반이 프리랜서로. 야, 근데 저 프리랜서가 이제 종류가 있겠죠? 일을 해서 나오는 소득이냐, 일을 하지 않아도 나오는 소득이냐, 그러니까 권리냐, 노동이냐, 이 두 개로 차이가 나눠지겠죠? 그래서 저런 것도 되게 논하기 좋은 것 같아요. 10년 후 세계 인구의 절반이 프리랜서로 살아가게 되는데 너는 다음 이 직업을 뭘로 생각하고 있어? 이게 두 종류가 있어. 노동적인 프리랜서가 있고 권리의 프리랜서가 있다. 그렇게 진짜 설명이 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무서워요 사실은. 우리는 안 무섭죠. 그렇지만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빠르게 무언가 급변하고 있다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치이죠. 그리고 인구 고령화되고 있는 거. 여기에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인구 변화가 부의 지도를 바꾼대요. 인구 변화가. 인구가 변화가 있으면서 이제 부자의 그런 또 지도가 바뀌는 거야 또 한 번. 그래서 밑에 작은 글씨로 인구 변화를 아는 자가 미래의 부를 차지한다고. 인구의 변화를 아는 자가. 여기에 보면은요. 지금 2050년도에는요. 80세 이상의 여자 인구 보이세요? 와, 진짜 대단하죠. 여자가 더 많구나. 남자분들한테 잘해야 되겠어요. 오래 살게. 남자가 꼭 필요해요 인생에서. 그쵸? 얼마나 해주시는 역할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남자도 잘해야 돼. 이거 봐, 우리보다 훨씬 작아. 대박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40세 이상의 나이대의 분포를 봐보세요. 와, 진짜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할머니가 서빙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경쟁자가 같은 노년층인 거지. 근데 젊은 층도 상대해야 되지만 노년층으로 경쟁자가 더 많다는 거죠. 네. 근데 저 나이 계산을 해봤거든요. 어저께 PPT 만들면서 저 70대 여기 들어가더라고요. 이때 2050년도에 제가 여기 있는 거야. 진짜 대박이에요. 이때 생각만 해도 일해야 된다고 끔찍해. 진짜 아니 저렇게 면접 보러 갔는데 노인들 쫙 서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돼. 그럼 어떤 주름이 한 개 덜하면 살아남을까? 그것도 우리가 또 유리하네. 뉴스킨 있으니까. 아무튼 근데 진짜 대박이에요. 그죠? 이런 거 한번 딱 공감하시면 훅 더 네트워크 가치가 세게 들어오죠. 6번째. 요즘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치는 젊은 어린 친구들을 통해서 워라벨이나 디지털 노마드가 진짜 많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일만 하던 시대가 끝난 거예요. 제 친구 중에서도 같이 스노보드를 타던 친구가 있는데 그 한 5년 전에 회사를 때려쳤어. 무대 디자인 했거든요. 얘가 수연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무대 디자인 했는데 때려치고 양양으로 내려갔어. 양양에서 서핑을 하기 시작했어요. 얘가. 그러니까 스노보드에 서핑을 넘어간 거지. 근데 서핑을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이게 이제 얘가 아무도 없을 때 거기서 집을 사서
지냈단 말이에요.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레슨 같은 거 가끔 하면서나 아니면은 간단한 음식 팔아가지고 이렇게 요리 잘하거든요. 그렇게 지냈는데 양양에 사람들이 이제 이 워라벨이 유행하면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양양에. 그래서 이 친구는 외국으로 나가기 시작해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도 발리 갔다가 발리 2달 있다가 포르투갈 갔다가 그리고 저기 모나코 갔다가 이렇게 막 오거든요. 필리핀 갔다가 한국 들어와요. 그러니까 얘는 서핑으로 이제는 먹고 살아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근데 얘한테는 제가 이제 작년이었나 양양을 놀러 갔어요. 그래갖고 둘이서 맥주 한잔 하는데 이제 이 맥주집 되게 맛있다. 사장님 누구야 그랬더니 사장님 뭐 저기 있대. 근데 이 오빠는 주말만 장사해갖고 돈이 떼져 그랬어요. 주말만 장사, 토요일만 장사 될 거 아니야. 평일 사람 별로 없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야 이것 봐라 이 비즈니스에 녹아져 있는 여자는 이런 친구만 생각하네. 저 사람은 돈이 필요 없어. 이러는 거야. 내가 진짜 야 돈이 집에 많아? 뭐 이 햄버거집 양양에다 해놓고 대박이다 내가 그랬더니 야 너는 돈이 필요하고 먹고 살지만 이 사람은 돈이 필요 없어. 그 이게 좋은 거야. 10만 원 벌어도 좋고 5만 원 벌어도 좋고.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워라벨하고 디지털 노마드가 되게 중요한 게 요즘에 사회 경제가 되게 어려워요. 이거는 이제 다 알고 계시겠지만 되게 어려워요. 근데 공항에는 여행객이 되게 많죠. 네. 사람은 힘들잖아요. 도피하고 싶어서 자꾸 힐링하고 싶어서. 그래서 공항은 넘쳐나는 거예요. 집 사기 어려워요. 그래서 집 덩어리 크죠? 어려워. 그래서 차를 바꾸는 거야. 차가 그나마 외관상 보여지기 좋잖아요. 근데 차 사기도 어려워. 그럼 여행 다니는 거야. 여행 다니는 거 어려워? 커피숍 가는 거, 예쁜 커피숍. 그렇게 자기의 자아를 만족시키고 힐링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게 왜 위험하고 어렵냐면 아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거 있잖아요. 이거에서 그런 경우는 집에 돈이 많을 때 해야죠. 받쳐주는 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네, 저희 집은 절대 안 그렇거든요. 아무도 안 받쳐줘. 내가 맞춰야 돼. 아무도 없어. 정말 이렇게나 없을 수가 있어요, 정말. 근데 즐거워요. 왜냐면 이것도 내 운명이구나 싶어. 그냥 이렇게 이 환경에 내가 들어가 있다면 아니 뭐 80 돼가지고 그때도 뭐 핫도그 하나 나눠 먹으면 서핑하면 좋아요? 난 되게 초라할 것 같아. 적어도 관절에 좋은 거 하나 먹으면서 해야지. 그죠? 본프물로 하나 먹을 정도는 돈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것만 너무 외치는 게 저는 굉장히 염려가 돼요. 왜냐면은 아니 자기는 나는 오래 안 살 거야 막 이러고 어떻게 우리가 정해. 사람 목숨이 얼마나 저도 죽을 뻔한 곡이 몇 번 있었거든요. 안 죽더라고. 진짜 안 죽더라고요. 사람 목숨 쉽게 죽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달려있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100세 시대까지 살면 어떡해. 처음으로 맞이하는 100세 시대인 거 알죠 우리가. 우리 세대가 지금 전쟁이 없어서 가장 평안한 세대이기도 하지만 처음으로 맞이하는 100세 시대입니다. 네. 준비에 대안이 없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SNS의 발달로 부자들이 사는 문화가 오픈됐어. 사는 문화가 오픈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자꾸 막 쓰는 거야. 내 지갑은 빠꾸가 나는데 문화가 오픈됐으니까. 예전에는 연예인 중에 누구 유명했던 사람이 어디 카페 다니는지 어느 고급 레스토랑 다니는지 몰랐는데 요즘 알아. 그러니까 따라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고 한 번씩 가끔 가고 내 환경이 아직 그렇지 않다면 이 디지털 노마드나 워라벨을 위해서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균형을. 네. 균형이 깨지면 안 돼요. 진짜 균형은 그런 건데. 네. 정말 균형은 그런 건데. 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의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치예요. 제가 이제 6개를 쭉 얘기를 드리고 사실 되게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이 1시간으로 택도 없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사장님들한테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저는 이것 때문에 뉴스킨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기대되는 내가 너무 기대되는 내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평생 친구가 진짜 되는 것 같아요. 뉴스킨으로는. 지금은 저의 만남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파트너가 좀 비즈니스적으로 우선순위고요. 스폰서님 다음에 파트너가 우선순위고 그런 다음에는 AR 소비자. 어쩔 수 없어요. AR 소비자. 그런 다음에는 나한테 제품을 써주는 소비자. 가끔 써주는 소비자. 그리고 이제 평범한 지인. 이렇게 만남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지인 중에서 까문 시간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이제 평생 친구가 진짜 맞는 것 같아. 이렇게나 자주 볼 줄 몰랐어요. 네, 그래갖고 제가 은근히 활발하면서 낯을 가려요.
가끔씩 이렇게 인사 놓치거나 다정한 안 그래도 마음 안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평생 친구하고 싶으니까 저는 뉴스케이 뼈를 묻을 거거든요. 그래 평생 친구가 되게 많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일, 다른 사람을 되게 많이 도와줄 수 있다는 게 매력이죠. 나중에 죽어서 하늘로 갈 때에 내가 한 업적은 차를 뭐를 샀고 어떤 집을 샀고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타인이 얼마나 인생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냐에 대한 헌신, 이타심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게 되게 많은 누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회원일 때부터 이런 일이잖아요. 그죠? 이 마음이 없는 사람 그만두거든요. 스킨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만두거든요. 이 마음 정말 되게 중요하고요. 가족을 지킬 수 있어요. 워라밸도 좋지만 아빠가 만약에 사고 났대. 그러면 병원비 때문에 죽는 경우도 많은 거 아세요? 병원비 없어서 죽는 경우 많아요. 근데 그럴 때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 그게 뉴스킨이고 경제적인 자유 말씀드렸고 전 세계 여행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몸하고 똑같이 정신도 건강한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신 건강을 되게 많이 챙겨야 돼요. 근데 정신 건강을 챙기기 이전에 몸이 먼저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이 환경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몸이 건강하지 않고 정신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정신이 몸한테 져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절대 빼먹지 않아요. 빼먹더라도 다시 생각하고 챙기려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 에너지가 망가져. 그래서 그렇게 일 잘하는 분들이 운동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기가 계속 유지되거든요. 근데 운동을 놓쳐버리면 정신이 망가져요. 잡생각도 많아지고. 그래서 그거 통계학적으로 나왔어요. 걷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에 스트레스가 날아간다고.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중요하니까 이런 것도 뉴스킨을 챙길 수 있다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진짜 매력이죠. 평생 저 나이 먹어가지고 강의 만약 불러주시면 가고 싶거든요. 찾아주는 게 어디예요, 그죠? 근데 그런 것도 뉴스킨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매력이죠. 평생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제는 액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게요. 우선 액션을 하기에 앞서 뉴스킨 비즈니스는 정직한 사람이 성공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사업을 이제 막 이렇게 여러 년도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정직했어야 됐네. 정직해야 되네. 이게 정말 중요하네. 결국에는 내가 정직하지 않았네, 때때로.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 일 자체가 정직한 사람이 성공하게끔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로니가 매번 얘기했어요. 그죠? 불쾌하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을 리크루팅하지 마십시오. 뉴스킨에 성공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정직하지 않고 싫은 사람을 리크루팅하지 마십시오. 이기적이고 비열하고 특히 정직하지 않은 사람을 리크루팅하지 마십시오. 이 일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도울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액션 하실 때 왜 마음에 담아두시라고 하냐면 정직에 벗어나는 일이라면 하지 마세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 그 드림 캠프에 그때 랠리였는데 랠리에 500만 장자였을 때 그 김경주 사장님께서 오셨어요. 500만 장자 스폰서님들은 내공이 있잖아요. 이 리더분들은 내공이 있어요. 그래서 PPT를 3장을 안 넘기고 강의를 끝냈어. PPT가 3장을 안 넘기고 강의를 끝냈는데 그때 하셨던 말이 뭐였냐면 첫 장에서 했던 말이 이거였어요. 여러분, 아니 그냥 가슴이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이 일의 비결이 그거예요. 가슴이 시킨 대로 하세요. 가슴이, 심장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근데 그게 저 되게 많이 꽂혀가지고 그 말이 정직한 사람이 성공하는 일입니다. 액션할 때 아까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치를 이해하고 액션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정말 목표예요. 목표가 없으면 자꾸 불편한 것들이 보이고요. 목표가 없으면 다른 사람의 미운 모습도 막 보여요. 근데 목표가 있으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만 되게 많이 중점이 되거든요. 그리고 스폰서가 목표가 만약에 없으면 목표나 그런 중심이 없으면 파트너하고 수다 떨게 돼요. 미팅할 때 차 한잔하면 수다 떨게 되는 거예요. 근데 파트너는 얻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수다가 아니라 뭐든 얻어가긴 하겠지만 목표가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목표가 너무 복잡하면 안 돼요. 복잡하면 잘도 못하는 것 같아요. 명확한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본사의 로드맵이에요. 본사의 로드맵에 따른 목표. 근데 지금은 이제 방콕이 되게 중요하고 EBP 300이랑 랑연 크루즈가 되게 중요하죠. 2021년도에 그죠?
근데 이 본사의 로드맵이 제일 중요한데 이것보다 중요한 건 나의 로드맵이에요. 나의 로드맵. 네. 예를 들어서 본사의 로드맵에 맞게 내가 진행을 막 해? 근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그냥 뭐 200점. 근데 본사의 로드맵으로는 지금이 몇 월이에요? 지금 8월이죠. 그러면은 9월 이제는 그 방콕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거를 이 올바르게 좋은 에너지를 내는 건 되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팔아가지고 막 마감을 막 했어. 그러면 트릭 갔다 오면 아무도 없어. 네. 그런 거는 별로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남는 게 없어. 네. 근데 그 제품이 나갔는데 사업자는 초대를 했어. 이런 건 괜찮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준해서 일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 본사의 로드맵보다 더 중요한 건 나한테 6명의 라인이 서야 된다는 거. 이 라인이 4-3-2-1가 되고 이걸 한 판 더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한 판 더 하면 15% 받잖아요. 네. 그러면 저 이선숙 스폰서님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지하나 6라인에 4-3-2-1 하고 6라인에 4-3-2-1 한 판 더 하면 커미션이 1억이 돼 이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맞더라고. 계산 한번 해보니까 시간이랑 그 레버러지를 비율했을 때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꿈이 크신 분들은 6라인에 4-3-2-1에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한 판 더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우리 해요. 네, 요것만 딱 했다고 막 마무리하지 말고. 그리고 하고 싶은 거하고 해볼 수 있는 것에서 조율한 다음에 명확하게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명확하게. 네. 왜냐면 내가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지 않는 이유 뭔지 아세요? 어려워서 그래요. 힘든 게 보이거든. 어려워. 그럼 목표가 아닌 거야. 그건 조율해야 되거든요. 해볼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목표가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업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행동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뉴스킨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일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목표가 크게 있고 그 다음에는 뉴스킨 비즈니스는 3가지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일이에요. 근데 맨 처음으로 쉐어링 같은 경우는 제품을 좋아해야 되고요. 우선 제품을 좋아하지 않는 분은 세미나장으로 초대를 우리가 했을 때 좋게 연결될 확률이 전 드물었어요. 이 제품을 좋아하는 분이 확률이 더 좋다는 얘기예요. 뉴스킨 제품을 좋아해야 돼. 확률이 되게 중요하고요. 제품을 좋아하고 비포 앤 애프터를 만들죠. 회원일 때는 저거를 만들고 나 또한 저거를 만들어주는 거에 신경을 되게 많이 써줘요. 그리고 사업적으로 요구가 있는 분은 강의를 듣게 하고 그리고 대리점 보상 같은 경우는 우선은 뉴스킨 사업은 제일 중요한 게 이 일의 맥락을 딱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건 비즈니스잖아요. 그럼 프랜차이즈 확장이에요. 프랜차이즈예요. 그러면 사업자를 찾는 데에 뭐 사업자가는 뭐야? 사업가예요. 사업가를 찾는 데에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눈이 사업가를 찾는 데에 늘 먼저 있어야 돼요. 왜냐면 내가 바라보기 나름이거든요. 늘? 우리 왜 음식점 가면 뭐 먹어야 되겠다라고 딱 정하면 그것만 보이잖아요. 그렇듯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사업가 찾기 이게 딱 있어야 돼요. 이걸 찾고 그 다음에 사업가가 아니야? 사업에 관심 없는 사람이야? 그럼 소비자를 만드는 거죠. 이게 명확하게 딱 서야 돼요. 그래갖고 초대랑 대모를 하고 재구매를 하게끔 하고 이게 되게 대리점에서는 되게 중요하고요. 리드는 리더 그룹을 만드는 일. 시스템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특히나 이렇게 업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행동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 예쁜 사장님께서 꿈이 지금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뉴스킨 하면 꿈이 커지거든요 자꾸. 근데 지금 현재의 꿈이 어디이세요? 여기에서? 빌드이세요? 아 빌드에서 얼마의 안정화가 있으신가 보다. 그쵸? 얼마 소득의 안정화. 좋아요. 그러면은 빌드에서 얼마 소득의 안정화를 목표로 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약간 거기에 한 개만 더 제가 추가해드리면 빌드가 완성이 돼서 이걸 이렇게 배출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때 이미 눈이 2개여야 돼. 하나는 사업가 찾아야지. 그거랑 아니면 소비자 만들어야지. 이걸로 빌드를 완성해야 돼요. 네. 사업 설명은 경력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뉴스킨 사업을 처음 하고 하자마자 사업 설명을 했어요. 못하지만.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내가 사업하고 싶은 사람은 사업 얘기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내가 잘 모르니까 내가 바라본 건 사업적 기회였으니까 사업 기회 먼저 얘기하는 거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사업적으로 끝까지 내가 안내를 하고 싶은지 소비자까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지 이게 정해지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 반응이 있어. 거기에 따라서 조율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제품 사업 얘기 하지 마 너무 싫어 이러는데 자꾸 사업 얘기 안 하는 거고요. 그럴 때는 언니 알겠다. 언니는 그러면 소비자라도 되죠. 그러다가 제품 끊기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제품까지 끊기는 경우 되게 많아서 예, 사업이랑 그 다음에 제품 이렇게 딱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되게 좋고 방금 사장님처럼 빌드가 만약에 목표다 그러면 올바르게 그 목표를 설정하셨는데 거기에 네, 사업 설명은 때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사업 설명을 할 때마다 막 너무 떨어 막 잘 못하겠어 이 사람이 나한테 에너지를 못 느끼는 것 같아 근데 그게 한 10몇 번 반복이 됐어 그럼 후원 받으셔야 돼요 사업 설명 후원 받으셔야 돼요 네. 스폰서님 저 사업 설명 후원 좀 해주세요 제가 같이 사업하고 싶은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이렇게라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스폰서님이 이 사람을 에너지 있게 리드하는지를 사업 설명을 하는지 어떻게 공감하는지를 익힐 때까지는 후원 받아야 되거든요. 제가 와 진짜 사업을 하고 너무 놀랐던 게 너무너무 잘할 친구인데 못 땡기더라고. 그러니까 못 땡긴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리드를 못해. 그러니까 뉴스킨이 갑이어서 리드를 해줘야 되는데 그 상대한테 끌려가는 거야. 예를 들면 약속을 월요일이랑 목요일 중에 언니가 목요일날 시간을 내볼게요. 동생은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목요일하고 시간하고 언제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 자기가 이제 갑이잖아. 그러니까 뭐 둘 다 다음 주는 좀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주는 이렇게 되는 거지. 막 갑자기 막 이게 되게 비굴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둘 중에서 언니가 시간을 이때 한번 내보고 싶은데 넌 어때? 이 강의가 진짜 좋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아니야. 아 그래? 그러면 그럼 언제 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기다려. 언제 돼? 내놓고 또 아니 뭐 이때 강의가 좋아서 막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언제 돼? 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고르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을 대리점으로 못 만들어. 그러니까 못 땡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스폰서님한테 후원을 받는 거지. 그러면 100%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업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행동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네, 가장 사람을 만날 때 먼저 갖추시면 좋은 거는 진짜 되게 쉽거든요. 이게 되게 쉬운데 이걸 되게 많이 놓쳐요. 뭐냐면 업의 본질을 제가 이해하자 그랬잖아요. 뉴스킨 비즈니스는 프랜차이즈 확장이에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는 방향과 목적을 정확히 알고 사람을 만나는 외적인 모습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체크하냐면 친구한테 나 어때 모습? 사업가 같아? 장사꾼인 것 같아? 가게 하는 사람 같아? 아니면 동네 놀러 나온 것 같아? 그럼 딱 친구가 얘기해 주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체크업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외적인 거는 사람을 제일 먼저 볼 때 외관으로 판단하잖아요. 이게 바뀌는 거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이게 가장 쉽거든요. 그래서 외적인 모습을 세팅을 하는 거죠. 우리 이 사람 보면 누가 봐도 결혼하는지 알잖아. 웨딩 촬영하고 있구나. 수영 선수구나. 네. 그리고 아 저기 뭐 건달이구나.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알듯이 근데 이 옆에 오른쪽에 보면은 네, 딱 봤을 때 뭐 하는 분 같으세요? 사업하는 분 같지 않아요? 여자분이 정갈하게 여성스럽게 입으셨지만 비즈니스 선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달라요. 완전 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사업을 하고 싶냐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업의 본질이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가적인 복장을 갖추는 게 되게 많이 중요하고 이렇게 가끔 기초분들이 막 원피스 입는 경우 있어요. 근데 잘 안 입는 게 좋아요. 왜냐면 기초일 때는 선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칼 같은 거 입는 게 좋아요. 오히려. 여기 밀레니엄 사장님들이 많아가지고 좀 공감 안 될 수도 있겠다. 근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 사장님 돈을 좀 막 그룹을 만드는 사람을 만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한 20만 원 버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그쵸? 그래서 그룹을 만드는 분은 선이 있거든요. 그 선은 이런 모습을 만난 분들한테 있기 때문에 네, 되게 중요해요. 치킨 명단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나의 준비하는 복장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업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행동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이거 몇 가지만 나누고 강의를 마칠 텐데 우선 1번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관계 사업이에요. 사람을 남기는 일. 그래서 이거를 사람이 되게 중요하구나, 사람이 남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이해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 프랜차이즈 확장 사업이에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확장에서 해야 되는 거는 두 가지, 그냥 초대하고 데모하고. 근데 이 초대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고 데모하는 거에서 프랜차이즈 확장 사업이라고 했는데 왜 데모를 해야 되지? 이럴 수 있잖아요.
대본을 통해서 리더가 발견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저 또한도 대본 없었으면 뉴스킨 안 했어. 왜냐면요, 데몬스트레이션을 통해서 이거 피부가 좋아지겠는데? 어쩌면 내가 이걸로 좋아지면 계속 쓰겠는데 제품력이 이 정도야 라는 거를 데몬을 통해서 확신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본 게 또 뭐였냐면 이래서 재구매하겠다, 이거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몬을 통해서 사업가를 찾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요새 쇼더 플랜이 유행이다 보니까 이걸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쇼더 플랜 못지않게 중요한 게 데몬이에요. 네. 얼마 전에 그 문기명 사장님 SNS에다 글 올렸던 막 이렇게 대본 가방 메고 나가면서 오늘도 나의 그 사람을 확장하러 간다 이러면서 남들이 보기에 화장품 파는 일 같지만 난 이걸로 본질이 어떤 걸 알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아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농담으로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또한 대본 가방 들고 다닐 때 진짜 오늘 어떤 사람 찾을까 기대하거든요. 이 사람 대본 보여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근데 뭐 하나 팔아야지 이게 아니라 대본을 통해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하고 대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뉴스킨 비즈니스는 어쩌면. 세 번째는 뉴스킨 비즈니스의 권리소득이에요. 근데 권리소득을 만들 때 재구매를 늘 염두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소비자는. 사업가는 복지를 염두해야 되고 재구매를 늘 염두한다. 무슨 얘기냐면 사장님이 저의 소비자야. 나한테 막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 했어. 근데 사업은 관심 없대. 그래서 소비자로 남기로 했어. 근데 이 사람이 재구매를 하지 않으면 다음 달 또 팔아야 되거든요. 재구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번은 이해가 돼야 돼. 데몬스트레이션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갖고 데몬스트레이션을 이해하려면 저는 이해가 됐나 안 됐나를 보기 위해서 4주 관리를 해요. 4주 관리를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오늘 만약에 콜드를 나가가지고 대본 약속 한 건을 잡으려고 막 예를 들어서 사업 설명도 하지만 대본 막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 사람 잡아서 신제품 보여주는 것보다 내 소비자 쓰고 있어. 마음 열려 있어. 이 사람한테 2주차에 바디 대본 한번 해주는 게 훨씬 더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4주 관리를 기회라고 보거든요. 이 사람 사업을 보여줄 기회 또는 제품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 재구매자로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보거든요. 근데 4주 관리를 놓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쇼터 플랜만 하시느라고. 근데 둘 다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리드 보너스의 프랜차이즈 확장도 되게 중요한데 대리점에서 그 빌딩 소득이 올라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빌딩 소득이 올라간다는 건 프랜차이즈 확장을 넘어간다는 얘기기 때문에 둘 다 중요해요. 네. 그래서 4주 관리를 할 때 재구매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보면 아냐면 만약에 한 3주 차에 갔어? 근데 제품이 아직 진열하지 안 떴어. 재구매가. 그럼 물어봐야죠. 언니 지금 쓰고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떨어진 거 중에 내가 챙겨줄 거 뭐야? 이런 식으로. 내가 뭐 챙겨줄까? 이런 식으로 물어봐. 그럼 그때 재구매를 안 하면 난 근데 아직 잘 모르겠어.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막 해. 그럼 저는 그때 손때문 하거든요. 또 손때문에 아직도 이해를 못했네. 이거지. 또 손때문을 해. 그런 다음에 이해를 했어. 아니면 그날 아예 지금 정규구매 걸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 손때문 보여주고 정규구매 걸어버려 그냥. 네. 또 다음으로 넘기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재구매가 될까를 늘 염두에 하고 재구매가 살아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몇 개인지 늘 체크하고. 신규 사장님이 만약에 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 5천 볼륨이 떴어. 그러면 그 5천 볼륨이 진짜가 아니에요. 네. 그 다음 달에 AR로 몇 점이 떴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AR로가 5천이 되게 누적시켜야지 뉴스킨이 재밌고 사업 설명이 나가고 사업이 보이죠. 그게 만약에 안 되면 또 누구한테 팔아야 되지? 누구한테 데모내야 되지? 쇼더 플랜을 했는데 내 마음 같지 않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쇼더 플랜으로 찾는 것만큼 중요한 게 데몬스트레이션이에요.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리더가 되어야 되는 일입니다. 리더십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고 숫자 경영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외관상 멋있는 것보다 실속 있는 게 진짜 멋있어요. 비즈니스는. 저도 요즘에는 강의 많이 안 하고 말을 좀 많이 아끼려고 하는 게 저한테 되게 많이 집중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루에 1%는 리더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 시간에 조직의 레그를 볼 수 있고 어떤 게 잘하고 있고 어떤 게 문제점인지 볼 수 있고 내일 할 일을 체크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 너무 중요하고 내 사업이에요. 그래서 시간 관리 너무 중요하고 경제적인 부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만약에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BR인데 버는 소득이 50만 원이야. 예를 들어서 큰 경우도 있지만 작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10,000원짜리 점심은 좀 과해요. 조절해야 돼요.
커피 막 사 먹는 거 아니고 그렇게 해서 나의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에 대한 밸런스를 맞춰야지 정말 네트워크 인생의 큰 기회가 돼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감정 통제할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이래서 너무 어려워가 아니라 이거 배웠네 어떻게 하면 되지? 라는 해결책을 찾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바로 나오네요. 문제 해결 능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쩌면 저는 성공자는 문제 해결 능력이 되게 강하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왜냐면 살면서 문제는 늘 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쳐내거나 해결하는 게 되게 달라. 진짜 달라요. 그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역경 지수가 높은 사람이 결국엔 성공하는 것 같아요. 깨어 있어서 일이 잘 될 때에는 더 기본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리고 일이 조금 잘 안 될 때에는 내가 뭐가 문제지? 그럴 때 Y가 약해진 거거든요. Y를 다시 새기고, Y를 새기고 나면 목표를 챙기고, 그런 다음에 액션을 챙겨나가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고, 나만의 비즈니스 전략을 가지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조기철 스포너님이 얼마 전에 강의하시는데 이러더라고요. 그 탱커를 할 때 내가 만약에 얼굴에 제품 내용을 잘해, 그럼 그거 체크하지 말라고, 다른 걸 넣으라고. 네, 잘하고, 저도 그거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래, 잘하고 있는 건 체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기가 너무 잘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쪽 근육이 발달해서 그런 부분들은 냅두고 안 되는 부분을 끼워 넣어서 나만의 비즈니스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고, 성공자와 어울리는 거 너무 중요해요. 성공자가 에너지가 되게 좋잖아요.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가 나의 비즈니스 결과를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공을 진짜 믿으셔야 돼요. 나의 성공을 믿지 않는 사람 되게 많은 거 아세요? 너무 놀랬어. 성공을 안 믿어. 그래서 제가 한 번에 큰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파트너들을 쭉 둘러놓고 운 적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제발 여러분 성공을 믿어달라고. 성공할 수 있다고. 믿어달라고. 그건 막 외친 적이 있었거든요. 내 성공을 믿으면 타인의 성공을 믿을 수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내 성공을 못 믿으면 타인의 성공을 못 믿어요. 그래서 나의 성공을 빨리 난 할 거야, 난 얼마가 걸릴 거야, 난 오래 걸려도, 이런 등등의 이유로 나의 성공을 믿어줘야 돼. 그래야 타인의 성공을 믿을 수 있고요. 결국에는 나를 변화시키는 일이에요. 타인 바뀌지 못하니까 내가 나를 변화하는 일.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려면 이런 일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 꼭 성공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같이 행동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나눴고, 이제 영상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정말 소중한 Y를 찾게 하는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이제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 없네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타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사실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우리 오늘 가족이 함께 모여서 몇십 분 걸어 안 돼도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서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마치 투어? 아들이랑? 저희 고향 양평으로 데려가서 그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하는 거니까. 그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 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고속의 친구들하고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이거 괜찮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그건 당연히 5억을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좀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고통을 좀 많이 받죠.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보니까 주변을 다 피해놓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돈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진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는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조금 아니라 모든 부모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네트워크 마케팅 가치를 알고 제일 중요한 건 선택한 Y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뉴스킨의 Y는 뭐예요? 네. 그 Y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Y를 지키고 소중한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뉴스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